서울의 밤은 짙은 먹구름과 거센 빗줄기로 뒤덮여 있었다. 퇴근 시간의 혼잡함은 이미 지났지만 도로는 여전히 축축한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자동차들의 불빛으로 가득했다. 한지은은 낡은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으며 비를 맞고 있었다. 24살. 그녀의 삶은 이 빗길 위를 위태롭게 달리는 자전거와 같았다. 그녀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낮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다. 지금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낡은 자전거의 체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지친 삶의 소리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했고 책임감이 강했다.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그녀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시야는 흐릿해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지은은 피할 새도 없이 그를 향해 돌진했다. 쾅 자전거가 남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지은은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쓰러졌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지은은 황급히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슈트에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그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도 차가웠다. 그는 지은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제가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지은은 그를 부축하려 했다. 남자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경계심을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다치게 했어요. 제가 당신을 병원에 데려다 드리지 않으면 저는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은은 진심으로 그를 걱정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돕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변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순수함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겉보기에는 부유해 보였지만 그의 삶은 그녀의 삶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그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괜찮으시다면 제 집에 가세요. 제 집은 작고 초라하지만 따뜻하고 안전해요. 제가 당신을 돌봐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남자는 그녀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종류의 진실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지은은 남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낡고 허름한 건물에 있었다. 그녀의 방은 작고 가구도 별로 없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남자는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방을 둘러보았다. 방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책들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감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왜 병원에 갈 수 없으신 거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이현우입니다. 그리고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그의 말에 동료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돕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한지은의 작은 원룸은 이현우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나 자신의 펜트하우스와는 차원이 달랐다. 낡은 창문에서는 빗물이 스며들었고 좁은 공간은 가구 몇 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푹신한 침대가 아닌 얇은 이불이 깔린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현우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동안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늘 긴장과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그에게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찾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지은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종류의 진실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잃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나는, 내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현우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지만 지은은 그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는 한지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지은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이현우는 그녀의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우는 잠에서 깼다.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을 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적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작은 방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지은은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소박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낮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배달 아르바이트도 해요. 지은은 밝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삶에 대한 어떤 종류의 긍정을 담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의 삶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그의 비서로부터 온 전화였다. 회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회장님께서 사라지신 후 회장님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우 부사장이 회장님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지은의 방에서 평온함을 느꼈지만 그의 현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그는 지은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이현우는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는 잠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그의 태도 변화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비밀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이현우 씨, 당신은 저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왜 도망치고 있는 건가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현우는 지은의 눈을 피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그녀의 삶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현우는 그녀에게서 벗어났다. 그는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쳤다. 그는 그녀의 삶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현우는 지은의 작은 방을 나와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위험도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그가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적들은 그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헤맸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강 실장, 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지우 부사장의 움직임을 감시하라. 그들은 나의 약점을 노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이현우의 비서인 강민준 실장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당황했지만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이지우 부사장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이지우는 이현우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이사회의 이현우 회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이현우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회장이 되고 싶었다. 한편 지은은 이현우가 떠난 후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상처받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종류의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종류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지은은 다음 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서울의 한 복잡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우연히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이현우에게 말했던 건축 디자인 회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 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회사가 이현우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은은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은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을 보고 감탄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순수함과 열정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 지은은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이현우를 보았다. 그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지은 씨,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배신감을 느꼈다. 이현우 씨, 당신은? 이현우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한지은 씨, 당신은 나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직원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은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은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모른 척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한편 이현우는 지은을 차갑게 대하는 자신의 모습에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위험도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차갑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볼 때마다 그녀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한지은은 이현우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빠르게 인정받았다. 그녀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녀의 이름은 회사에서 빠르게 알려졌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일부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지우 부사장의 비서인 김민아는 지은을 경계했다. 그녀는 지은이 이현우 회장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은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김민아는 지은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녀는 지은의 작품을 그녀의 것처럼 위조하고 그것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그녀는 지은이 표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은은 김민아의 비열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지은은 이현우를 찾아갔다. 회장님, 저는 표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재능을 믿어요. 저는 저의 디자인을 지키고 싶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현우는 지은의 눈빛에서 어떤 종류의 진실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김민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은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은에게서 어떤 종류의 용기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한지은 씨,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김민아를 불러들였다. 김민아 씨, 당신은 한지은 씨의 디자인을 표절했습니까? 이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민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현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위협을 느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한지은 씨의 디자인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은 씨가 저의 디자인을 표절했습니다. 이현우는 김민아의 뻔뻔한 거짓말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강 실장, 김민아 씨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모두 압수하라. 그녀의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조사하라. 그녀가 이지우 부사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내라. 김민아는 이현우의 말에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현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위협을 느꼈다. 그녀는 이지우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이현우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았다. 지은은 이현우의 단호한 행동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한편 이지우 부사장은 이현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현우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이현우가 지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음모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현우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현우의 뒤에는 그가 얕봤던 한지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다. 이지우 부사장의 비서 김미나의 컴퓨터와 휴대폰이 압수된 후 이현우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편에 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용기와 진심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는 김미나의 컴퓨터에서 이지우 부사장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찾아냈다. 그 자료들에는 이지우 부사장이 이현우를 끌어내리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려 했던 모든 음모가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지우가 자신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비열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지우는 이현우의 부재를 이용해 회사의 주요 기술을 경쟁사에게 팔아넘기려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그는 회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 이현우는 이지우의 탐욕과 배신에 분노했다. 한지은 씨, 이지우 부사장은 당신을 해치려 했네. 그는 당신의 디자인을 훔치고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네. 그는 당신을 나의 약점으로 만들려 했네. 이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이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현우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왜 저에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나의 아픈 과거를 치유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나는 당신에게서 어떤 종류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보았네. 나는 당신이 나의 삶을 바꿔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네. 나는 당신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네. 이현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그를 오직 회사의 후계자로만 생각했고 그는 사랑 없이 오직 일만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갈망했다. 그는 지은에게서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한편 이지우 부사장은 자신의 비서가 이현우에게 잡혔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현우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이현우가 한지은이라는 존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음모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현우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지우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이현우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는 이사회의 이현우 회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언론에 이현우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이현우의 명예를 짓밟고 그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탐욕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현우는 이지우의 예상과는 달랐다. 그는 이지우의 방해 공작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과 함께 이지우의 음모에 맞섰다. 그는 이지우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에게서 어떤 종류의 용기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회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은은 이현우의 고백에 동요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이지우 부사장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난 후 이현우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지우 부사장이 횡령한 회사의 자금과 그가 경쟁사에게 팔아넘긴 기술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다. 이현우는 지은에게서 받은 조언을 바탕으로 이지우 부사장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에게 어떤 종류의 용기와 지혜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회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지우는 이현우의 방역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이현우를 막으려 했다. 그는 이현우가 그 한지은이라는 존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음모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현우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탐욕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지우는 이현우의 명예를 짓밟고 그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다. 그는 언론에 이현우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이현우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회장이 되고 싶었다. 그는 이현우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지은은 이현우와 함께 이지우의 음모에 맞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이용해 이지우의 모든 음모를 무너뜨렸다. 지은은 이지우가 언론에 유포한 허위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이현우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지우가 횡령한 자금을 추적하고 그가 경쟁사에게 팔아넘긴 기술 자료들을 복구했다. 그녀는 이지우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는 이지우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지우는 지은의 방역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이런 종류의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지은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녀가 이현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속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보지 못했다. 이지우는 이현우와 지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현우와 지은을 납치하려 했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그들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현우는 이지우의 음모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과 함께 이지우의 음모에 맞섰다. 그는 지은을 보호하고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웠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이지우는 이현우와 지은을 납치하려 했지만 이현우는 이지우의 음모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지우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이지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이지우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파멸했다. 지은은 이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현우를 의심하고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위해 싸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이지우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은 후 이현우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회사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으며 그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한지은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는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동요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이현우 씨,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삶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종류의 용기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 나는 언제든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을 놓아줄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지은은 이현우의 저택을 떠나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빠르게 성공했다. 그녀의 이름은 디자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 한지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현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해준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납치하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그녀에게 걸려왔다. 그것은 이현우였다. 지은 씨, 잠시 저를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만나면 그녀의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이현우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네. 나는 당신을 속였네. 나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했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지은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은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지은에게서 다시 한번 사랑을 받고 싶었다. 지은은 이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동요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한지은은 이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불신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현우 씨,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현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자유를 빼앗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삶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지은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겁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존중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줄 겁니다. 하지만 제발 당신의 행복을 위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다시 한번 사랑을 받고 싶었다.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어떤 종류의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운명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그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말했다. 좋아요,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날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 겁니다. 저는 저의 꿈을 이룰 겁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현우는 지은의 결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존중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다. 지은은 이현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빠르게 성공했다. 그녀의 이름은 디자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 한지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현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해준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납치하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그녀에게 걸려왔다. 그것은 이지우 부사장의 비서인 김미나였다. 한지은 씨, 회장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회사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을 철회하려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 합니다. 김미나의 목소리는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배신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한지은은 김미나의 전화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배신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지은은 이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은은 이현우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믿었다. 그녀는 이현우를 증오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복수하고 싶었다. 지은은 이현우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녀는 이현우를 보자마자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현우 씨,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저의 삶을 파괴하려 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신은 저를 다시 감옥에 가두려 했어요. 이현우는 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녀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김미나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지은 씨, 잠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보호하려 했어요. 지은은 이현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저는 당신을 증오해요. 저는 당신에게서 복수할 거예요. 이현우는 지은의 분노에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슬펐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김미나가 이지우 무사장의 비서이며 그들이 자신과 지은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지은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지은에게서 다시 한번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때 이지우 부사장이 이현우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현우와 지은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이현우 회장님, 당신의 약점은 바로 이 여자였군요. 나는 이 여자를 이용해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나는 이 여자를 이용해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이지우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지우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현우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후회했다. 이지우는 이현우와 지은을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 여자에게 당신이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했지. 나는 이 여자를 이용해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나는 이 여자를 파멸시키고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이지우의 말에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이지우가 자신과 이현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현우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서 어떤 종류의 용기와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지우의 음모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이지우 부사장님, 당신의 음모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지우는 지은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녀가 이현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속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보지 못했다. 이지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은,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너를 파멸시킬 거야. 나는 너를 이현우와 함께 파멸시킬 거야. 하지만 이현우는 이지우의 분노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이지우를 바라보았다. 이지우, 너의 모든 음모는 이제 끝났다. 너는 너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나는 이 여자와 함께 너를 파멸시킬 거야. 나는 이 여자와 함께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이지우 부사장의 모든 음모는 한지은과 이현우의 완벽한 협업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다. 언론은 이지우의 비리와 그의 비열한 행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지우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의 기술을 경쟁사에게 팔아넘겼다. 그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현우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이지우 부사장이 그에게 입힌 모든 피해를 복구하고 회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은에게 감사했다. 지은이 없었다면 그는 이지우의 음모에 굴복했을 것이다. 지은은 그의 삶을 구원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미래와 이현우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서 도망치거나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미래는 이현우의 곁에서 자신의 꿈을 펼쳤고 이현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현우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네. 나는 당신을 속였네. 나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했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지우의 음모가 끝난 후 이현우의 저택을 떠나 한적한 해변가에 작은 집을 지었다. 그 집은 그들의 첫 만남과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시련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도시의 화려한 삶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지우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디자인계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 한지은이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현우는 지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시선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선 한 여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